고혈압과 당뇨는 대표적인 성인 질병이죠. 국내 성인 3사람 중에 1명이 고혈압이고 6명 중에 1명은 당뇨병이라고 하는데요.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서운 합병증을 불러오는데요. 어떻게 예방하고 극복할지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는 사람이 많은데요, 교수님. 교수님은 혹시 젊게 살기 위해서 어떤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예, 저희 바쁜 일과 때문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든 되도록이면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기. 네. 그다음에 새끼 제때 먹기 하고 저희 이제 병원이 굉장히 동선이 길거든요. 그렇죠. 최대한 많이 걷기. 네. 요건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끼. 그러면 간헐적 단식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예, 그건 별로 안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렇군요. 자, 오늘 강재헌 교수님과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시간 상담도 해드립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질문 보내주십시오. 국내 성인 3명 가운데 1명이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이라는 건데요. 네. 고혈압이라고 하면 수치로 따지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네, 보통 고혈압 그러면 우선 혈압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있습니다.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쿡 짜졌을 때 혈압이고요. 네. 그다음에 다시 늘어날 때가 이완기 혈압인데 수축기 혈압이 140mm 이상이던가 네.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 네.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그렇습니다. 해도, 네. 근데 고혈압의 별명이 침묵의 살인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별명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증상이 없이 온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죠. 사실 만약에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은 아프면 절대로 집에서 참지 않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네. 병원에 와서 검사랑 또 약을 맞게 되는데 그렇죠. 고혈압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혈압인데도 전혀 증상이 없는 분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을 증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서 혈압이 계속 높으면은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고혈압은 왜 걸린다고 봐야 될까요? 예,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우선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담배를 피운다든지 과음을 한다든지 또 짜게 먹는 등 부적절한 식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 또 스트레스도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고혈압이 있으면 나도 고혈압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근데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일부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지만 또 본인의 생활 습관에 따라 좌지우지되기도 합니다. 근데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 보면요. 남자보다 여자가 고혈압이 많은 거죠.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고혈압은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하면은 유병률이 증가해요. 그렇긴 한데 그중에서도 65세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고혈압 환자가 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 전에는 반대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자분들의 경우는 폐경기를 만 50세 전후에 겪게 됩니다. 폐경기가 되게 되면 이때부터는 여성에서도 고혈압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60대 이후에는 여성이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남자들이 더 많은 그렇습니다. 경향이 있고. 예. 근데 요새는 20, 30대도 꽤 있잖아요. 예, 그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네. 과거에는 20, 30대 고혈압은 참 드물었는데 요즘은 꽤 많아요. 그 이유가 사실은 비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비만. 예, 젊은 분들이 비만이 급증하면서 특히 남성의 비만이 급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20, 30대 고혈압 환자가 거의 100만 명 가까이까지 육박을 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 습관의 문제, 비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젊은 연령층에서 고혈압이 늘어나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혈압이 결국은 이제 다른 병을 이제 불러일으킨다. 이런 합병증. 네. 이런 게 무섭다는 건데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아까도 잠깐 침묵의 살인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묵이랑은 증상이 없다는 거지만 살인자는 진짜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생긴다는 건데요. 우선 심장의 심부전, 또 협심증, 심근경색, 또 신장질환, 그리고 시력의 저하, 그다음에 뇌출혈, 뇌졸중 이런 심각한 뇌혈관 질환까지 다양한 질병을 고혈압이 유발을 합니다. 그런 말이죠. 고혈압, 혈압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 고혈압 예방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예방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 네. 그다음에 금연하고 절주하는 것, 그리고 싱겁게 먹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관리하는데도 고혈압이 오면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 좋아지지 않는다면 약물요법을 하는 게 정답입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 80년대, 90년대 또 2000년대 이렇게 쭉 보면 조금씩 그 식당 음식들이 더 짜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달고 네. 짜게. 네. 한국 사람들 좀 짜게 먹죠. 예, 실제로 한국인은 굉장히 짜게 먹는 민족이었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여러 가지 장아찌라든가 또 국물 음식들이 많잖아요. 국물. 국이라든지 찌개 같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최근 한 2, 30년 동안 정부에서 예. 싱겁게 먹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나트륨 섭취량은 많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아, 그 다행이긴 한데요. 네. 근데 또 싱거우면 또 식당에서 맛이 없다고. 그러니까 특히 판매하는 음식은 예. 매출하고 연결이 되니까 네. 짜게 달게 만들기 쉽죠. 그렇죠. 예. 근데 고혈압 관리를 하려면 자기 집에서 혈압 측정을 자주 하는 게 좋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웬만한 집에는 다 그 전자혈압기를 하나씩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혈압을 잴 때는 보통 앉은 자세에서 한 5분 정도 안정을 취하고서 재야 되고요. 높이도 중요한데 그 팔의 높이가 그러니까 그 커프라는 그 이렇게 둘러서 조이는 네. 그 부위가 높이가 심장 높이쯤 되는 데 측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네. 아,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재보고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예, 중요합니다. 보통 2번 이상은 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지막 걸 보면 됩니까? 아니면 평균을 냅니다. 아, 평균을 내라. 그렇습니다. 네. 다른 주의점 없을까요? 혈압 잴 때?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 담배라든지 커피 같은 게 혈압을 올려요. 그러니까 네. 그 혈압을 재기 전에는 담배나 커피를 갖다가 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병원 가기 전에 그러면 미리 한 정기적으로 뭐 매일 혈압을 재서 자기가 잰 거를 가져가 선생님한테 보여드린다. 이런 것도 좀 좋지 않을까요? 가능할 수 있는데 너무 많으면 이제 진료실에 보긴 힘들어지겠지만 네. 사실은 병원에 가면 그래서 꼭 혈압을 재기는 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집에서 잴 때랑 병원에서 잴 때랑 혈압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예. 병원에 와서 긴장하면 높은 분들이 있고 그렇겠죠. 그런 경우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집에서 일정 간격으로 재가지고 그 잰 것을 가지고 병원에 오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요즘은 그 24시간 혈압계라고 그래가지고 네. 재면은 깨 있을 때나 잘 때나 1시간 간격으로 혈압을 재는 기계가 있거든요. 계속 차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기록이 남아서 그 기록을 가지고 병원에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은 상태인 사람들이 쓰지 않을까요? 일반인들도 쓰나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병원에서의 혈압과 집에서의 혈압이 다른 게 의심되는 분들, 아, 네. 그런 경우에는 확인차 그렇게 하게 됩니다. 고혈압과 관련해서 좀 오해도 많던데요. 한번 좀 모아봤습니다. 이게 네. 맞는지 틀린지 선생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커피가 혈압을 높인다. 네,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요. 네. 커피를 딱 마시면은 그 카페인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혈압이 조금 올라가는 게 맞는데요. 네. 장기적으로 하루 종일로 볼 때는 커피를 마시는 게 혈압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아, 단기적으로만 올린다. 예, 그렇습니다. 화를 잘 내고 다혈질인 사람이 고혈압 환자가 많다. 네,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화를 잘 내고 다혈질이면은 심혈관 질환이나 합병 질환이 훨씬 많이 오긴 합니다. 네, 거꾸로네. 거꾸로 생각해야 되네요. 그렇죠. 고혈압인 분들은 예. 화를 잘 내면 안 되고. 맞습니다. 네. 혈압이 떨어지면 그 먹던 혈압약을 끊어도 된다. 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혈압이 높아서 약물 치료를 해서 네. 언젠가 병원에 다시 가면 다행입니다. 혈압이 정상이 됐습니다. 그럴 때 그럼 이제 약 끊어도 되나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건 아니죠. 혈압약이 고혈압을 조절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약이 효과가 있는 동안만 정상혈압인 거거든요. 예. 네, 꾸준히 드셔야 되는데요. 다만 약물요법을 하면서 뭐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분들 있죠. 운동도 네. 하고 예. 체중도 줄이고 담배도 끊고 술도 줄이고 이렇게 돼서 정말 혈압이 조절이 된 분의 경우는 조심스럽게 약을 줄이거나 끊어볼 수는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좋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혈압약은 꾸준히 드시는 게 정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지 말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맞아요. 그게 제일 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혈압 말고도 다른 약들도 되게 내 증상이 괜찮아졌다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주신 약을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가 그런 건 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꽤 많습니다. 네. 당뇨도 그렇고 예.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이 자기 판단으로 중단을 하게 돼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 참 많거든요. 심지어 뭐 항생제 쪽도 그렇고 중요하죠. 예. 내성균이 생기고 네. 감염이 조절이 안 되는 거니까요. 네. 자, 그다음은요. 무거운 기구 운동은 혈압을 급상승시킬 수 있어서 피해야 한다. 네, 물론 지나치게 자기의 그런 체력에 비해서 고강도인 것을 근력 운동을 하면 곤란하겠죠. 네. 혈압이 올라가지만 근력 운동을 피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정도의 근력 운동은 하셔도 됩니다. 네, 적당히만 하면은 그렇습니다. 고혈압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코를 골면 고혈압 발생 위험이 높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코를 고는 분들은 또 잘 때 수면 무호흡이라고 그래서 네. 뇌로 피가 덜 가게 되고요. 혈액의 그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면서 혈압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코를 골면은 이 고혈압 조심해야 되겠군요. 네. 악력이 약하면 소나기 쥐는 힘, 악력이 약하면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높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력이 떨어졌다는 건 네. 근육량이 적고 근력이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이럴 경우에 고혈압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말이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젊었을 때 계속 저혈압이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최근 들어서 좀 정상혈압 쪽으로 올라왔는데 이 저혈압이 심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약물 관리를 해줘야 됩니까?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개인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혈압이 뭐 90에 60이라 낮더라도 계속 그렇고 본인이 불편한 게 없다면은 굳이 치료가 필요하진 않은데요. 네. 오히려 저혈압이 위험한 것은 원래는 저혈압이 아닌데 특정 상황에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때 갑자기. 이때는 응급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네. 다만 평균보다 나는 혈압이 좀 낮아 하는데 치료하는데 지장은 없다. 그러면은 좀 낮은 혈압이려니 하고 지내셔도 됩니다. 꾸준히 유지되는 그 그렇습니다. 수치가 유지되면. 예.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예비로 저희가 좀 준비한 질문들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오셨는데요. 고혈압에서 당뇨하고 두 개가 같이 오는 경우, 네네. 이거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꽤 흔합니다. 네. 왜냐하면 고혈압과 당뇨병이 흔히 오는 만성 질환인데 네. 생활 습관이 안 좋으시던가 흡연 음주를 하시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이 두 질환이 같이 오기도 하거든요. 네. 예, 근데 문제는 이 각각의 질환도 그 합병 질환이 상당히 건강을 위협하는데 네. 두 개가 같이 있으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혈압과 당뇨 두 가지를 다 철저히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은요. 3100님 질문인데요. 32살 여성입니다. 누웠다가 일어나거나 앉았다가 일어서려고 할 때 핑 도는 느낌이 들면서 어지럽습니다. 기립성 저혈압 같은데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질까 봐 걱정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네, 사실 그 앉거나 누워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날 때 혈압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심한 분들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사고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의식을 잃어서 어디 부딪힌다던가. 쓰러질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어느 정도 기립성 저혈압인지 일단 진단을 좀 받아보셔야 되고요. 네.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정도다 그러면은 평소 관리를 하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기립성 저혈압이 좀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지 않고 정말 어떨 때는 의식을 잃을 수도 있을 정도로 이 기립성 저혈압이 심한 분들의 경우는 병원에서 스타킹을 갖다가 이 압박을 하는 그런 스타킹을 신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필요하면은 조금 특정 약물로 혈압을 높이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네. 9201님 질문입니다. 엄마가 1년 전에 당뇨 판정을 받고 약을 드시고 계신데요. 보통
공복에는 230에서 270 정도 나옵니다. 정상 수치가 되면 약을 끊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도 될지. 그리고 최근엔 밤만 되면 눈이 침침하고 뿌옇다고 하시는데 이게 혹시 당뇨 합병증일까요? 네. 우선 공복 혈당이 230, 270이면 굉장히 조절이 안 되는 안 좋은 상황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식사 조절과 또 필요하면 약의 용량을 조절해 가지고 혈당을 낮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약을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랑 판단을 해서 예. 약을 줄여도 될 정도로 혈당이 아주 좋아졌을 때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자의로 약을 끊으면 혈당이 급상승하면서 더 위험해질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눈 침침하다는 것은 사실 그 어머님 연세 때는 눈이 그냥 침침한 분도 많지만 사실은 당뇨 망막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추측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보통 당뇨병 환자분들은 정기적으로 망막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 당뇨 합병증이 망막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네. 네, 함께 가는 저녁길 서도원입니다. 오늘은 강북 삼성병원 강재헌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비가 부른 밤 양갱 듣고 돌아왔는데요. 양갱 맛있지만 이 단 거 많이 드시면 건강에 좋지 않죠. 당뇨가 올 수도 있고. 관련된 얘기는 잠시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청취자 질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8182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요 혈압약을 오랫동안 먹다 보니까 고지혈증이 덤으로 따라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혈압과 눈과 관계가 있나요? 네, 사실 혈압약 때문에 고지혈증이 온 게 아닌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둘 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발생률이 올라갑니다. 네. 사실 이분은 혈압은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고지혈증이 나이가 들어가면 생기신 거지 고혈압 약이 고지혈증을 유발했다고 보이진 않고요. 네. 그리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앞서 고혈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강재헌 교수님과 함께 고혈압과 같이 따라다니는 짝꿍이기도 한데 당뇨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교수님, 고혈압하고 당뇨를 같이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많죠. 예. 그러면 고혈압 오면 당뇨 오고 당뇨 오면 고혈압 오고 그 실제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보통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날씬했던 분들도 이 내장 지방이 조금 늘어나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 예. 굉장히 날씬해 보이는 분도 배는 좀 나와 있는 분이 많은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그 내장 지방이 혈중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수치를 높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2차적으로 몸에 생기는 변화가 혈압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요. 네. 이게 거의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흔히 고혈압과 당뇨병은 친구처럼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고요.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사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예. 뭐 보건소 같은 데 가보시면 대사증후군 클리닉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복부 비만, 내장 지방이 많아졌을 때 네. 친구처럼 같이 나타나는 병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고혈압, 또 당뇨병, 고지혈증, 네. 그리고 배가 나왔다. 네. 이게 같이 나타나는 경우를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예, 그럴 정도로 고혈압과 당뇨병은 같이 다니는 질병입니다. 아, 예. 둘이 절친이군요. 그렇습니다. 대한당뇨학회 자료를 보면요. 국내 당뇨 환자가 600만 명, 당뇨 전 단계가 1,500만 명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네. 당뇨를 풀이를 하면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아주 심해지면은 소변에도 당이 섞여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혈중의 당 농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예, 보통 음식을 먹고 나면은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올라갈 것 같지만 몸에서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적정 수준으로 유지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인슐린이 부족하게 나오거나 또는 인슐린이 나왔는데 몸이 인슐린에 반응을 안 할 경우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둘 중에 어느 쪽이 됐든 혈당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 이것을 당뇨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당뇨 전 단계라는 건 뭐죠? 예, 보통 우리가 당뇨병 그러면은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금식했을 때 혈당이 126 이상이던가
또는 식후 2시간이 200이 넘던가 그리고 또 당화혈색소라는 것이 6.5 이상이던가 이런 네. 몇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정상 혈당 기준은 또 달라요. 예를 네. 들어 혈당은 100이 넘어가면은 정상이 아닌 거로 봐요. 공복일 때. 네. 근데 당뇨 기준은 126부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중간 경계가 있죠. 90부터 100에서 그죠. 100에서 125 사이. 예, 예. 여기는 당뇨 전 단계 네. 또는 전 당뇨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이 전 당뇨의 경우도 나중에 당뇨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고위험군이고 네. 전 당뇨 자체에 고기만 머물러 있더라도 당뇨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정상보다 높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방금 당화혈색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혈당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더 중요하다기보다는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 환자가 당뇨병 환자인데 네. 이제 병원에 오기 일주일 전부터는 술도 끊고 단 것도 피하고 운동도 하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왜? 와서 혈당이 높으면 저한테 혼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오늘 와서 다행히 혈당이 높지 않게 잘 조절돼서 네. 칭찬을 받고 갑니다. 예. 그러면 또 이제 당분간은 파티를 하실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러다가 또 다음 병원 방문 전에 또 조절을 하시잖아요. 네. 이럴 때는 의사가 이분이 혈당 조절이 평소에 안 되는 거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근데 이 당화혈색소라는 놈은요. 혈당이 많이 올라갈 때마다 그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에 얼룩이 조금씩 쳐요. 네. 그러니까 2, 3개월 사이에 조절이 안 되는 때가 많으면 병원에 와서 혈당이 조절이 잘 돼도 그 놈은 높아요. 네, 히스토리를 숨길 수가 없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2, 3개월의 그 과거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통 저희가 병원에서 관리를 할 때 네. 공복 혈당만 보지 않고 정기적으로 당화혈색소를 봐요. 그러니까 네. 이분이 혹시 올 때만 잘하시고 평소에는 조절이 안 되는 건 아닌가. 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뇨와 관련해서 혈당 스파이크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 이건 뭔가요? 예, 이게 사실 원래는 교과서에 나오는 의학 용어는 아니에요. 네. 근데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음식을 평소에는 조절하다가 어떨 때는 탄수화물이나 단 거를 굉장히 많이 먹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혈당이 굉장히 빠르게 높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잘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은 사실 평소 혈당은 금식하고 재면 정상이던가 별로 안 높겠죠. 네. 하지만 몸에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 잠깐 올라왔다 떨어져도. 그렇죠. 그게 자주 나타나게 되면 네. 아까 말씀드린 당화혈색소가 올라가요. 네. 그리고 건강에 안 좋은 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병원에 왔을 때 공복 혈당도 중요하지만 당화혈색소도 중요하고 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걸 피하는 게 심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스파이크 팍팍 올라간다 이거죠. 그렇죠. 순간적으로. 말 그대로 스파이크입니다. 네. 예. 근데 본인이 이제 당뇨를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말이죠. 당뇨를 의심해 볼 만한 증상, 당뇨 전 단계를 의심해 볼 만한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당뇨가 굉장히 심한 분들을 갑자기 심해지면은 삼다라는 증상이 나타나요. 뭐냐면 다음 많이 마셔요. 자꾸 물을 마시고요. 네. 갈증이 나서 그리고 다뇨 소변을 많이 보고요. 네. 또 다식 많이 먹어요. 네. 그런데도 살은 빠져요. 이거는 당뇨가 생기면서 굉장히 조절이 안 되는 심한 당뇨 때는 이게 나타나요.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심하진 않는데 당뇨가 없다 생긴 분들. 네. 근데 초기. 아주 그렇죠. 아주 초기이거나 아까 말씀드린 전당뇨 때는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고요. 네. 있더라도 좀 피곤하고 좀 눈이 침침하고 또 손발이 좀 저리고 어떻게 보면 당뇨가 아니라도 흔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잖아요. 손발 애매하게. 저리면 아 내가 뭐 저 디스크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매한 당뇨라고 하기 어려운 애매한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다음 물 많이 마시고 다뇨, 소변 많이 보고 보고. 다식, 음식 많이 먹고 그러는데 살이 안 빠지면 예. 그럼 어떤 건가요? 하지만 이것도 전 당뇨도 단계일 수도 있는 건가요? 심하게 그렇죠. 심한 당뇨가 아니면 안 빠질 수도 있어요. 네. 조금 높게 유지가 되는 당뇨일 경우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질문 주셨던 것처럼 아까 제가 고혈압의 경우도 증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 당뇨도 의심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네. 혈당을 재서 당뇨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지 네. 증상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 떨어진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예. 저혈당 증상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사실 당뇨병하고 달라요.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봉지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믹스 커피. 예, 근데 네, 그분들 봉지에 들어간 보면은 거. 언제 드셔요? 그러면 당 떨어질 때 먹는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5개, 10개까지 드시는 분도 많거든요. 예. 근데 그분은 제가 커피를 좋아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환자를 보다 보면 그 안에 설탕이 땡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때는 저희는 많은 경우에 가짜 저혈당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 떨어져요라는 게 당이 내려간 건 맞는데 네. 저혈당이란 뜻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평소에 혈당이 높다가 조금 떨어지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지럽고 기운이 빠지고. 설탕 중독 뭐 비슷한. 맞아요. 그러면 네. 설탕을 먹고 싶고 먹으면 잠깐 나아지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 당 떨어진 것 같아 하고 말할 때도 그 혈당이 결코 낮지는 않아요. 네. 평소보다 조금 떨어졌을 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주관적으로 당 떨어진 것 같아라고 할 때마다 단 걸 드시는 거는 안 좋은 그런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 많거든요. 많죠. 그 병원 가서 제대로 진단을 받고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예. 자, 강재영 교수님, 그 탄수화물, 네. 단 음식, 스트레스 이런 게 주요 원인이다.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당뇨 네. 어떻습니까? 예, 어느 정도는 맞고요. 특히 스트레스가 있다든가 탄수화물, 단 음식이 당뇨를 유발할 수 있지만 그러면 사탕 먹으면 초콜릿 먹으면 밥 먹으면 당뇨가 오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보다는 탄수화물도 먹고 단 걸 먹더라도 적절하게 단백질 또 탄수화물, 채소 이런 걸 고루 균형 잡히게 먹는 분은 당뇨가 안 오는데 네. 예를 들어 끼니는 잘 안 먹고 단 것만 먹는다든지 예. 또는 끼니는 대충 먹고 자꾸 밀가루 음식만 먹는다. 이런 분은 당뇨 발생 위험이 높아지겠죠. 네. 당뇨도 가족력이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부모님 중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자녀도 당뇨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건 틀림없고요. 네. 하지만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 말이죠. 예. 이게 유전이냐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하고 먹는 식습관이 비슷해져서 그러냐 그 양쪽에 논란이 있던데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력이 있다는 게 당뇨를 유발하는 이유가 유전자에 이 사람은 당뇨가 오기 쉬운 것도 있지만 대개 가족들은 운동하고 먹고 하는 생활 습관이 공유되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생활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집에 가면 당뇨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먹는 식으로 비슷하게 먹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데요. 저희 성인 환자 중에 이제 단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하는 분들 보면 어릴 때 엄마가 그걸 좋아하셔서 어릴 때부터 먹다 보니까 네. 그 사람한테 그게 어떻게 보면 소울푸드가 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예. 근데 이 몸무게, 체중하고 당뇨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일반적으로는 비만은 당뇨의 위험 요인입니다. 네. 그래서 체중이 늘면 당뇨병이 굉장히 많이 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마른 비만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근육이나 뼈 무게가 적어서 말랐지만 예.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배는 볼록 나온 내장 지방이 있는 분들 있죠. 예. 이런 분들은 체중은 많이 나가지 않더라도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마른 당뇨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마른 당뇨가 바로 마른 비만에 의한 당뇨병을 얘기를 합니다. 네. 삼다에서 살이 빠지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제 그쪽하고 연관돼요. 그렇긴 하죠. 근데 그 3다의 경우는 이제 갑자기 당뇨가 심해졌을 때 잠시 나타나는 거지만 네. 원래부터 말랐는데도 당뇨가 있는 분들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 서양과 달리 비만과 전혀 무관한 당뇨병 환자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섞여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럼 당뇨에 걸리면은 어떤 음식을 줄이고 어떤 음식을 섭취하면 좋을까요? 예, 우선 그 칼로리는 높은데 포만감이 없는 설탕이나 당류가 많은 음식들 네. 그런 걸 줄이고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보통 과자, 빵 같은 걸 줄이는 대신에 오히려 이제 살코기와 생선, 채소 같은 그런 보통 일반적인 자연에서 나는 건강한 음식으로 식단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식사를 할 때 네. 똑같은 걸 먹더라도 어떤 걸 먼저 먹고 어떤 걸 나중에 먹느냐 이 순서도 영향이 있다면서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똑같은 양의 비율로 먹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되죠. 네. 근데 처음부터 뭐 밥을 먼저 먹게 되면 아무래도 밥을 많이 먹게 돼 있는데 네. 처음부터 고기나 생선하고 채소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제일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으면은 몸에 꼭 필요한 건 충분히 먹고 예. 탄수화물은 많이 안 먹을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최근에 저속 노화 식단이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예예. 그래서 좀 노화를 좀 속도를 늦춘다 이런 얘기 같은데 통곡물, 뭐 콩류, 녹색 채소, 견과류 이런 거 중심으로 이렇게 저속 노화 식단이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라는데 이게 당뇨하고는 어떤가요?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예, 사실 이 저속 노화 식단이라는 게 가공식품이 많이 나오기 전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먹던 식단에 가까워요. 네. 밭에서 나는 그런 예.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은 당뇨뿐만 아니라 많은 질환이 예방될 수가 있겠죠. 네. 실제로 한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당뇨병은 드문 질환이었거든요. 네. 예, 다만 주의할 점은 이런 밭에서 나는 그런 음식을 먹더라도 영양소 균형은 잘 맞추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당뇨 환자는 설탕이나 당분은 금물이다.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콜릿 한 알이라든지 음료 하나도 먹으면 안 된다는 아닌데요. 다만 적당히 먹고 고른 영양 섭취를 하면 되지 네. 이 설탕물을 한 컵을 먹었다 그래서 당뇨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스는 나쁘지만 제로 음료는 괜찮다. 이거는 조금 아니죠? 예전에는 사실 제로 음료가 네. 열량이 거의 없다 보니까 당뇨라든지 비만에 좋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최근에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 이 제로 음료나 제로 제품이 비만이나 당뇨를 예방하지 못한다라는 논문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제로 제품이 체중 조절과 당뇨 예방에 좋다. 이거는 최근에는 사실이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네. 5331님 질문입니다. 시어머님이 당뇨병입니다. 신랑은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대입니다. 추후에 당뇨가 올까요? 아니면 오지 않을 수도 있는지요? 예, 사실 부모님이 둘 다 당뇨병이면 본인이 당뇨일 확률이 문헌에 따라 다르지만 30%에서 50% 정도 되는데요. 네. 네, 하지만 이분처럼 그걸 보고 나는 당뇨 안 돼야 돼 하고서 식사 조절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은 보통 부모님이 당뇨가 아닌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사시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요. 다이어트에 좋다는 간헐적 단식, 저탄고지 식단 이거는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된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네.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서 당뇨 예방을 위해서 이런 다이어트법을 한다. 그러면 본인한테 맞으면 괜찮을 수는 있겠는데요. 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 네. 또 약물요법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 저탄고지나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혈당이 어떨 땐 높아지고 어떨 때는 저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관리가 안 될 수 있어서 금물입니다. 당뇨가 개선되면은 당뇨약을 끊어도 되나요? 사실은 약을 먹어서 개선된 거라면 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본인이 식사 조절 운동을 하고 체중을 조절하고 이런 생활 습관을 고쳐서 당뇨가 이제 좋아진 경우에는 당뇨약을 조심스럽게 줄여서 끊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대표적인 만성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교수님께서 평상시에 이런 거 주의하라 이렇게 청취자분들께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바빠서 운동은 못 하더라도 부지런히 많이 거두려는 노력. 그다음에 잠과 식사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고 잠을 잘 때 주무시는 것.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서 나한테 그 병이 나타났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은 별로 안 좋겠죠? 예, 사실 너무 매력적인 맛있는 게 많긴 한데 네. 사실 인스턴트 식품의 소비가 늘면서 우리나라에 고혈압, 당뇨가 많아진 건 틀림없습니다. 네.
네, 인스턴트 피하시고요. 하여튼 우리 전통 음식이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음식이 최고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요즘은 바쁘다 보니까 또 네. 너무 간편하니까 다른 걸 많이 먹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교수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네. 1876님의 질문인데요. 저희 남편은 당뇨가 있어서 탄수화물 섭취도 줄이고 단 음식도 일절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은 끊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술은 어떻습니까? 당뇨에 좋지 않겠죠? 예, 사실 알코올이 네. 혈당 조절 능력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네. 그래서 다른 관리를 잘하더라도 음주를 자주 하게 되면 당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분께는 금주 또는 절주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서 내드린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고혈압과 당뇨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기 중에 혈당 지수가 가장 낮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두부였습니다. 참고로 혈당 지수가 사탕은 109, 감자튀김 85, 라면 73, 두부 42. 네, 교수님, 당뇨 환자한테 좋은 음식은 뭐 두부 같은 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두부 이외에도 이제 각종 채소들 네. 그리고 고기 중에도 소, 돼지, 닭도 되도록이면 살코기 부위 네. 특히 양념 안재 먹으면 더 좋고요. 아, 예. 예, 그리고 계란도 좋은 음식이고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 단백질 그리고 밥도 사실 흰밥보다는 현미잡곡이 더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고요. 3969님 4번 정답 보내주시면서 우리 딸 금연 글짓기대 은상 받은 거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이 방송 탔다고 엄청 좋아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즐거운 저녁이 되시기 바랍니다. 5445님 정답 두부입니다. 당뇨 30년째인데요. 건강은 지킬 수 있을 때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8055님 콩 종류가 좋아요. 당뇨 음식으로요. 네. 콩은 진짜 아주 좋은 음식 같아요. 그렇죠. 저렴하기도 하지만 네. 단백질 그것도 식물성 단백질이고 또 의외로 소화도 잘 되고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7759님 요즘 감기 때문에 5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아침에 돼지고기 넣고 김치찌개에 두부 넣고 끓여서 두부만 건져 먹었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해주셨습니다. 네, 신나요님 두부겠죠? 여기는 사천입니다. 어제 사천에 우주항공청 개청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도도 해드렸죠. 축하드립니다. 벌써 우주인이 된 것 같은데요. 네. 6341님. 당뇨 약을 23년째 먹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좋게 바꾸기가 어렵네요. 네. 이분은 약도 약이지만 생활 습관 더 신경 쓰세요. 그렇죠. 네. 예. 4231님. 당뇨 지금 당뇨 검사하면 공복에 100에서 120 정도 나오는데 당뇨 경계라고 조심하라고 합니다. 걱정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이분이 바로 전당뇨 네. 또는 당뇨 전 단계인데 식사 조절과 운동을 하시면 정상으로 만들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1618님 질문인데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는데 괜찮은가요? 해주셨어요. 예, 이건 사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와서 예. 소변에 거품이 나오니까 내가 콩팥에 병이 있다 얘기하시는데 네. 실제 검사해 보면 괜찮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걱정이 되면 병원서 소변 검사를 한번 해보고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자 4분 선정했습니다. 9717, 6341, 8055, 5445 4분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북 삼성병원 강재헌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